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월요일까지 증시 리뷰와 이번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일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야간 선물은 0.27% 하락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근로자의 날 휴장일에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급등에 나스닥은 약 2% 가까이 상승했었죠. 이후에 금요일에 나스닥은 또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우리장은 국가수장이 또 바뀌면서 한미 협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며 나스닥의 2%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약보합 출발했고요. 이후 아침 하락분을 다 말아올리면서 0.13%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50만 주와 우선주 6.5만 주였고요. 중국 증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휴장이었습니다.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비치와 3월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4월 CPI 예비치는 2.2% 상승하며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3월 실업률은 6.5%로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금요일에 공개했던 미국 고용보고서는 미국 4월 신규 고용자 수가 17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됐고요. 전월 대비 5만 명가량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인 13만 3천 명보다 높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을 거란 전망에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동일하게 발표되었고요. 유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네, 오펙은 6월에도 하루 41.1만 배럴의 원유 증산에 합의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발표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0.3%로 역성장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유가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파벨 몰초노프 애널리스트는 무역 전쟁이 직접적으로 석유 수요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여행을 줄이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철회에 따른 공급 과잉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4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1.6으로 3월의 50.8보다 올랐고 예상치도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10개월 연속 확장 흐름이고요. ISM의 스티브 밀러 서비스업 조사위원회 회장은 서비스업 PMI가 48.6을 넘으면 미국 경제 전반이 확장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4월 수치는 이 기준을 상회했고 전체 경제가 59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둔화 이슈를 일축하며 장전 하락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쉬는 날이었던 어린이날에 낮 시간에 이제 확인해 보니 나스닥은 한 1% 정도까지도 밀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요 발표 이후에 좀 끌어올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무역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과의 맞대화 계획은 아직까지 없음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공장 건설 승인 시간 단축 지시 등을 담은 행정명령과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과 관련한 해외 기능 강화 연구 지원 금지 명령에 서명하면서 향후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5월 5일 장 후반에 나스닥은 장중 반등했던 것을 막판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저항력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지난번에 3월 24일에 20 그리고 240일 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죠. 자, 여기인데요. 여기 핑크 라인과 자, 노란색 라인을 보면은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었죠. 공포 구간으로 진입한 뒤에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지를 해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만기가 끝나자마자 순간 반등이 나왔지만 바로 데드크로스를 만나서 꺾였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 다음에 90일 관세 유예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반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자리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 데드크로스 났던 자리 부근까지 나스닥 종합지수가 회복했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61.8 피보나치,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61.8%에 조금 못 미치지만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은 지금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선물로 보면은 더 뚜렷한데요. 자 보시면 선물 차트 이렇게 보시면 그 자리에 도달했죠. 자 여기가 61.8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도달했고요. 핑크 라인과 노란색 라인 데드 크로스 자리를 거의 다 왔고, 자 여기서 그 3월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던, 여기 올라가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만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했고 또 만기 숏 포지션 때문에 못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할 거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갈 것도 아니다.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 보낼 거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물이 또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데드크로스 자리까지 해가지고 요 매물대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선물 차트 내려놓고 자 일단 요게 정리된 걸로 볼게요. 현재까지는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이 진행이 됐고요. 이어서 해당 중요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이제 분위기는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 기점에 속합니다. 여기는 이제 변곡 구간이라는 거예요. 나스닥이 이제 자 이렇게 왔으니까 변곡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변곡 구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꺾이는 2차 함수 형태의 변곡 구간과 3차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구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냐 가는 길을 더 가냐 해서 요만큼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도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요게 직면에 있는 변곡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20, 240 데드크로스 자리 부근은 저항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돌파한다면 21선이 올라올 시간을 보낸 뒤에 자 21선이 올라오려면은 가까운 20일 동안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자 지금 이미 근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핑크라인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 상승이 더 많은 거예요. 하락보다 요 상승이 더 많아지면서 이제 21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쯤 이제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고개를 빨리 들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꺾이면은 얘는 다시 내려가겠죠. 이제 요 최근 하락이 또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시간을 보낸 뒤 골든 크로스가 잡히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은 중장기 강세장일 때는 조정 한번 보면은 76.4% 정도까지는 반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강세장 구간이라면 그래서 그 자리는 자 나스닥 종합지수로 놓고 보면은 그 자리는 764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통 올라온다면은 아직은 약세장은 아니었구나. 이게 그냥 강세장 중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온 거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61.8 자리에서 막히면은 이미 약세장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공포 구간 이후에 이제 공포 다음에 뭐예요? 매상과 분공침, 매집 상승, 과열, 분산. 지금 분산 과정은 여기서 다 나스닥에선 분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분산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장대 음봉 3번 보면은 이제 공포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 말씀드렸던 거 공포 구간 진입했죠. 그러면 매집, 상승, 과열, 이 구간까지 그다음 분산, 공포 여기까지 진행된 거잖아요.
공포. 그 다음에 공포 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생기는데 이 침체가 만들어지냐 아니냐로 지금 놓고 분분한 거잖아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침체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후로는 이 약세장이 이어지겠죠. 그 약세장을 판단하는 기술적인 기준 자체가 나스닥에서는 중장기 강세장, 약세장 아니다. 약세장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764까지 반등을 보인 경우가 대체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나오도록 다시 올라가고 고가를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흘러왔었던 거죠. 근데 약세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이제 618 정도면은 이제 반등이 끝나고 조정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침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내려간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더 이어갔다. 22년도에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스닥이 보였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본 겁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금요일 우리 증시 장중 체크상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선물 차트로 바꿔놓고요. 외국인 선물은 프리장에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에서 이제 신규 매도 우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금요일은. 근데 점심시간 이후로 환매수 우위로 전환되었다가 후반부에 밀리면서 다시 또 신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한 거죠.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선물 수급이 결국에는 318억 매도로 끝났고 선물 차트 보면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혼조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았죠. 금요일에 1000만 주가 넘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과 조금 더 약하게 많이 약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많아 하락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으나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강세로 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었던 날입니다. 방산 조선주의 상승도 양봉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지수 선물은 외국인 매도 회복세가 조금 나올 때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수급 주체는 그리 강하지 못한 편이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부에는 연휴를 앞두고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했으나 금요일 미국 증시의 강세에 야간 선물은 341.6으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연휴 중에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 수요일 시작점은 야간 선물 종가와는 충분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차트 체크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분봉은 제가 파생반에 늘 장전에 8시 41분경에 올려드리는 중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금요일은 제가 언급드렸던 지지 라인인 336에서 336.4 안에 들어오는 336.1에서 저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34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전일 저항이 340.6이었죠. 그래서 전일 저항이 340.6에 딱 걸렸었죠. 여기 정확히. 근데 이제 금요일은 제가 340을 받으렸는데 사실 그 사이가 매물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매물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막힌 건데 실제 고점은 340.4였습니다.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야간 선물로는 이제 사실 매물대를 좀 가볍게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장보다는 그래서 넘어갔다면 이제 아직 그 매물대를 본장에서 충분히 소화를 못했다면은 갭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밀어낼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갔다면요. 여기 해결해야 될 물량이 더 많아요. 340 라인 여기 초반 라인은 이 구간 여기 구간 다 겹치는 자리라서 여기까지는 조금 매물이 좀 많은 지역입니다. 변곡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승 삼각 수렴 끝자락에 이제 다가오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 수렴 끝자락 돌입 적어놨고요. 요거는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를 좀 하면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월 만기 전에 상단 체크 포인트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2주 전에 드렸고 2주 전에 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2주 전에 먼저 상승으로 가는 것부터 체크하자. 그 다음이 이제 꺾이는 걸 다음으로 넘어가서 먼저 상승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선물 환매수 물론 신규와 환매수를 적절히 이제 섞어서 올라왔지만 어쨌든 해지까지도 같이 구축하면서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감이 둔 채 올라왔던 거죠. 나스닥 강세도 있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뭔가 스탠스 변화도 영향을 많이 줬었고요. 우리 한미 협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붙었었고. 예. 미니 옵션 외국인들이 미니 옵션 해지와 선물 매도세 연속 축소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세에 따라 상승 반등 구간을 단계적으로 먼저 찍어줄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외국인은 5월 만기까지는 해지가 완료된 상태로 볼 수 있죠. 단계적으로 시도 중이고요.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피보나치 50%에서 21선은 진작이 완료가 됐었고 그 다음에 618도 완료됐고 340선에 해당하는 상승 빗각 추세 여기가 주요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완료됐고 그 다음에 764에서 343에서 344자리가 지금 금요일 야간장에서 342포인트대 넘어가면서 장중에 이제 근접을 했던 거죠. 종가는 좀 떨어졌지만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 이상의 반등이 나왔고요. 76.4% 피보나치 764 위로는 강세장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되는 거라고 봐야죠. 네, 돌파하면 누적 매도 포지션의 외국인은 스위칭 시도가 이제 진행 중이나 아직은 갈등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를 스위칭 해 마라 하면서 이제 해치 포지션만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5월 만기 미니 옵션으로 상당한 해치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단 미니 선물은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 단위 가까이 샀기 때문에 5월 만기물을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서 5월 만기 이후, 5월 만기 직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5월 만기가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직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5월 만기의 마지막 마무리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스닥에 좀 많이 달린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5월까지는 그래도 해치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5월 만기 이후로는 6월물로 해치 포지션을 구축하고 또 스위칭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걸림돌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기본 반등 구간을 넘어서는 반등세가 먼저 이어지고 나서 해치 포지션을 구축한 5월 옵션 만기 이후에 본격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돌파했던 자리들이 다 원래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했던 자리는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탈했던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거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03만 주 금요일에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JP 모건 서울에서 1천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삼성전자 외면은 상당한 우려사항이 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49.68%까지 하락했고 과거 통계를 볼 때 많이 빼자면 48% 선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본주 50만 주, 우선주 6.5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자사주 총 매입량의 95%가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57, 557, 54, 요 정도 이렇게 체크를 지금 하는 구간이니까 여기까지 보는데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55,700 매물대 출발을 했었죠.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한 뒤 막히고 나서 장중에 제가 그거 막히고 나서 이제 54,400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시장 그 분위기에서 혼자 떨어져서 여기 한 3주 가까이 싸웠던 55,700을 뒤로 하고 지금 빗각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 사이에 지금 이 한 칸을 지금 다 가버린 거예요. 여기가 55,700에서 54,400의 한 칸이죠. 여기 54,000까지 매물대 한 칸을 그냥 하루 만에 이동했는데 시장이 보통 삼성전자가 저렇게 빠지면 보통 시장은 마이너스 1% 이상은 넘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올라왔던 날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시장과 많이 달랐던 그런 날이고요. 이제 매물대 체크를 두 가지 했으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는 53,000 매물대, 51,800 매물대까지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로는 다시 55,700이겠죠. 네. 그래서 매물대는 한 번에 하루에 가볍게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요 사이에서 머무는 것보다 자석처럼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수월하다. 그냥 이동을 그냥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았었으니까 이건 뭐 계속 지금까지 많이 같이 보아왔던 거고, 매물대가 계속 그 자리에서 매물이 많이 나니까 매물대는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중요 거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요 거래 자리. 자,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을 이제 318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미니 콜 매수가 14억이 나왔습니다. 자, 5월물 콜옵션도 14억이 매수가 나왔고, 이거 11억이에요. 11억. 11억이 나왔고, 이렇게 미니 콜옵션 매수가 11억 원이 나왔고요. 미니 풋옵션 매도가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약화되었던 미니 옵션에 대한 해지력이 다시 소폭 부활했었고요. 해당 옵션물은 5월물에서 330과 340 콜풋, 그다음에 6월 미니 옵션에서 337.5의 콜풋을 타겟으로 거래가 나왔습니다. 직전 3월 중순 환매수 구간을 이제 수급적으로 상쇄하고, 여기요. 그다음에 3월 만기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은 이때 만들었던 매도 포지션 중 1조 원 이상을 아직까지는 더 남겨놓고 있다. 누적해서 남겨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아직까지는 약 매도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스위칭, 매도 포지션이 강했다가 약매도 포지션으로 바뀌었다가 약매도요.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스위칭에 점점 다가가고는 있으나, 그간 환매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환매수보다 새로 매수를 접근하는 신규 매수가 더 많았고, 이렇다라는 것은 기존의 매도 포지션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걸 뜻하죠. 5월 만기일까지 마무리되는 미니 콜옵션 매수와 미니 풋옵션 매도 위주로 해지를 하면서 기간 제한적인 스위칭 시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5월 만기는 곧 끝나거든요. 다가오는 5월 만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6월물로 이제 해지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건 봐야 되는 거고요. 337.5를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갖고 있네요. 청산 후 위에서 매도를 다시 늘리기 쉬운 구조가 되고요. 현재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변화로 악재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새로운 악재에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지금 의약품 관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FOMC도 앞두고 있고,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3,252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무려 이제 24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23조 9,5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 환율은 변동성이 좀 많았죠. 1,440원. 자, 환율 차트 놓고 일봉으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440원 저항을 찍고 정규장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딱 1440.0을 찍었더라고요. 환율 차트 보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인, 여기서 좀 저항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권에 막혔다고 했는데 너무 급락이 나왔죠. 정규장에서 1407원 마감했었고요. 한때 1390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금요일 야간장은 1400.3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선물이요. 외국인 정규장은 1094억 매수했고, 은행이 이제 정규장에 3948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연휴 중에 NDF 1달러 기준 137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대로라면은 내일 개장 시에 환율은 또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환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미중 협상 진전을 통한 글로벌 관세 협상 기대감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1440원 저항점에서 연휴를 앞두고 은행권 중심으로 달러 롱 포지션을 청산한 것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수급 사유고요. 특히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 합의를 위해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만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특별한 사유가 되겠죠. 대만 달러는 이틀간 8%가 절상되며 1988년 이후 최대 절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환율 변동성은 22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요. 4월에 일평균 변동폭이 무려 9.7원이나 됐습니다.
아직 장기 월봉, 자 환율 차트 장기 월봉 보시면 월봉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410원을 깬 이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자리죠. 1350선하고 5, 60선하고 만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5, 60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50, 60, 70 요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공간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채널을 아직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안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이제 갭 하락한 다음에 반응을 봐야겠죠. 대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리스크 등은 환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요일 장대 음봉에는 외국인의 달러 선물 매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죠.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변동성 지수는 0.92% 상승한 20.93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최근 많이 죽긴 했지만 20포인트 위와 그리고 하단 자리 라인이 깔린, 하단 지지 자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 딛고 다시 돌리면서 언제든지 변동성이 튀어올 수 있는 장세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들입니다. FOMC가 가장 중요하죠. 5월 6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휴장하고요. 현재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그다음 미국 수출입 동향 지수 발표 있고요.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공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장 마치고 AMD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5월 7일 수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고 미국 FOMC 회의 및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자, 이 FOMC를 보고 나서 목요일 5월 옵션 만기를 보게 됩니다. 변동성에 조심하셔야겠죠.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5% 이상으로 잡히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파월 의장이 관세에 따른 물가 리스크를 고려한 매파적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5월 8일 목요일에는 5월 옵션 만기일 있고요. BOE 통화정책회의와 베일리 BOE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5월 9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 그다음에 중국 신규 대출 M2 증가율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 FOMC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죠.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 종료 후에 연준 인사들은 연설 일정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빅 연설 일정이 있는 날이고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연설,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 쿡 연준 이사 연설, 쿡 연준 이사,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에는 중국 CPI, PPI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5월 10일 토요일까지 끝나면은 5월 11일에는 제 8년 만에 제가 오프라인 특강,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공지 드렸었죠. 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5월 11일은 마감이 됐고요. 이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5월 24일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휴 중에 교재를 만들었는데 한 5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길어졌어요. 제가 뭔말 하면은 영상도 길이도 길어지고, 그렇죠. 이제 교재도 쓰다 보니까, 강의 교재를 쓰다 보니까 5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 2시간 내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또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요약적으로 전달해 드리더라도 필요한 내용은 특강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을 제가 오래 해 왔잖아요. 2017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많이 전달 드렸던 내용들이 있지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특강에서는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 5월 24일 신청 많이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그다음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에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신청도 카페에 공지사항 올라와 있고요. 유튜브
게시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월 7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